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종졸검정고시 예상문제 300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상문제 300제는 크게 구성이 말하기와 그 다음에 쓰기, 읽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문법과 작문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크게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이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 그 다음에 문학은 시랑, 소설, 수필, 극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300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교과서에 이 교재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 같은 경우는 비문학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풀다 보시면은 비슷한 문제,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실었으니까 이 기출문제를 천천히 푸시다 보면, 이 예상문제를 천천히 푸시다 보면은 나중에 실전 시험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 유형들이라서 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맨 앞부분은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공감하며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감하며 말하기는 이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해서 그 상황에 맞게 위로의 말하기나 혹은 축하의 말하기를 하는 게 바로 공감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보기 1번을 보니까 잘한다. 넌 항상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그 다음에 2번은 그럴 줄 알았어. 매사 서두르기만 하니 그렇지. 자, 1번, 2번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한테 맞죠. 그죠? 이거는 공감하는 말하기가 아니고 약 올리는 말하기죠. 자, 답은 3번이죠. 빨리 찾으면 되니까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찾아보자. 자, 그래서 우는 친구한테 일종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4번, 중요한 가방을 잃어버리다니 넌 정말이지 한심하구나. 자, 이거는 1, 2번하고 같은 의미죠. 이거는 위로하는 말하기가 아니고 이 조롱하는 말하기, 약 올리는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공감하며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이 되죠.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잘한다. 항상 서두르더니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까? 이건 위로가 아니죠. 그죠? 2번에 수업 시간에 필기는 어떻게 할래? 자, 이거 딱히 위로하는 말하기라 볼 수 없습니다. 3번에 아유 저런 많이 아팠겠구나. 지금은 어떠니? 자, 이런 게 바로 위로하는 말하기죠. 4번에 괜찮아. 뭐 체육 시간에 다쳐서 깁스할 수도 있지. 지도 그렇게 하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말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어울리는 공감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시험 성적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친구를 격려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나 봐요.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자, 1번 보니까 이번 시험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자,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번 시험은 못 봤지만 다음 시험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자, 이런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번.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속상하지. 넌 열심히 하니까 다음 시험은 꼭 잘 볼 거야. 자,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4번에 넌 나보다 훨씬 잘하면서 시험 조금 잘못 봤다고 슬퍼하면 내 입장에선 재수없어 보여. 자, 그 위로의 말하기입니까? 재수없는 말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위로하는 말하기가 아니고 나무라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 격려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기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유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온 장기려 박사의 삶을 다룬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장기려 박사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말함입니까? 자기가 읽은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책을 갖다 얘기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말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여기 보기에 대한 말하기 유형, 소개하기, 충고하기, 토론하기, 협상하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은 소개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5번 보시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상대방의 가치관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상대방과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자존심과 가치관을 존중받기 위해서. 세 번째, 누구나 지닌 의견이나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네 번째,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번 보시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가 고려할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감할 때 첫 번째,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했는가? 세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네 번째, 나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담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공감하며 말하기가 아닌 것은 4번이죠. 나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은 주장하는 말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대화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이 도연이와 지우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연이, 연휴 잘 보냈어? 지우가 수학 숙제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랬더니만 도연이가 수학 숙제가 있었어? 지우가 또 그러네. 넌 수업 시간에 귀 막고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도연이가 발끈하죠. 그래도 수학 성적은 너보다 잘 나와. 그때만 지우도 발끈합니다. 여기서 왜 성적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대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일단은 지우가 여기서 도연이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그죠? 배려하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도연이도 발끈해가지고 또 이제 지우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우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적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다. 평소 수업 시간의 태도에 대해 논쟁이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번이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럼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태도로 옳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공감을 이루려면 첫 번째 보기 기억을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한다. 맞죠?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야지만 공감하는 말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집중해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딴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공감하는 말하기가 안 되죠. 그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딕은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자, 아무리 공감하는 말하기라고 해도 상대방의 말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상대방의 말하기 중에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1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다음 중 소개하는 말하기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말하는 상황이나 듣는 이의 반응을 점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말하기에서 고려할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4번 보니까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때 말하기의 속도, 어조, 표정, 몸짓 같은 요소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고려할 필요가 있죠. 고려해야 제대로 된 말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여기까지가 말하기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울고 있는 학생이 받았을 느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받고 싶은 상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친구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스마트폰만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울고 있는 학생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서운함, 안도감, 외로움, 절망감.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심정은 서운함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말하기였습니다. 말하기 다 해서 1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공감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개하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자, 말하기 부분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항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1번에 이 말하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상식이나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같이 문법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봤을 땐 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11번 쓰기 이 문법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법은 크게 의문, 뭐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이 문법, 그 다음에 뭐 언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문에 관한 거, 뭐 자음과 모음 이런 의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문의 변화,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먹는 10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억이 니은을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었고 비읍이 미음을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거는 의문의 변동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자음동화에 해당합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같거나 닮아지는 게 바로 자음동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비음화에 속합니다. 비음화라 함은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과 같아지는 게 바로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비음은 뭐가 있냐 하면은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는 할 때 니은도 여기에 속하고 10만 할 때 미음도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 비음인 니은을 비음이 아닌 기억이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먹는은 비음하고 10만 역시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거나 비슷해지는 게 바로 이 비음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냐? 손에 나는 대로 한번 다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물은 국물로 발음이 되죠. 그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위에 거랑 거의 똑같죠. 자, 기억이 비음이 아닌 기억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비읍, 비음,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물 가장 대표적인 이런 비음화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문례가 아니고 물례가 되죠. 자, 이거는 니은이 비음인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뀐 겁니다.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뀐 겁니다.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유마라고 합니다. 유마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가 아니고 난리죠. 그죠? 소리 나는 됐으니까. 이거 역시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리 나느라 한번 써봅시다. 국 뭐가 됩니까? 국자라 그럽니까? 국자라 그럽니까? 국자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자음동화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국자는
된 소리가 아닌 게 된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된 소리 되기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자로는 경음마라고 그랬습니다. 경음마. 자, 그래서 이 보기와 같은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1번이죠. 국물.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11번에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뒤에 문제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음운 변동.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음운 축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축약이란 뭐냐?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음 축약은 대표적인 게 이 비읍과 히읗이 더해져서 피읍이 되고, 그 다음에 지읒과 히읗이 더해져서 치읒이 되고, 뭐 기역과 히읗이 더해져서 키역이 되고, 디귿과 히읗이 더해져서 티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드님, 이겨. 아드님. 이거는 아들 플러스 님인데 아드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축약이 아니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겨는 이기다 플러스 어저. 이기 언데 줄여서 이겨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축약입니다. 이건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이 플러스 어가 더해져서 여로 바뀌는 거. 자, 이런 게 모음 축약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 어, 여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화. 소리 나는 데 쓰니까 국화 아니면 국화가 되죠. 국화. 소리 나는 데 쓰면은 국화가 되죠. 그죠? 기역이 히읗을 만나서 키역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가 됩니까? 다치다입니까? 다치다죠. 다치다입니다. 다치다. 자, 이게 왜 다치다가 되냐면은 다 플러스 히 다 이렇게 하면은 디귿이 히읗을 만나서 뭐로 바뀝니까? 티읕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다 티다가 됩니다. 다 티다인데 다 티다라고 발음 안 하죠. 왜? 티읕이 이를 만나면 뭐로 바뀝니까? 치읕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국외음화 때문에 다시 이게 다치다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축약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써서는 쓰다 플러스 서입니다. 써서가 됐으니까 이거는 탈락. 그 다음에 소나무는 솔 플러스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뭡니까? 소나무 역시 리을 탈락. 자, 그 다음에 잡히다. 그래서 잡히다가 되죠. 잡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축약. 대신 물난리 같은 경우는 물날리 이렇게 됐다가,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거는 유음화라 그러죠. 이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물난리가 됩니다. 물난리.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유음화입니다. 유음화가 두 번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축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축약이 일어나는 현상은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화와 다치다. 다치다 같은 경우는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보기의 단어들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자, 금방 나왔던 국외음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써봅시다. 구디가 아니고 구지가 되죠. 이거는 해도디가 아니고 해도지.
그 다음에 가티가 아니고 가치가 되죠. 자, 그래서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고 티읕이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죠? 국외음화는 뭐냐면은, 국외음이란 게 뭐냐면은 입천장 소리입니다. 발음할 때 입천장 근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발음 기관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9D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9D라 그러면은 D 할 때 디귿 발음이 어디서 나냐면은 9D에서 혀 끝이 윗 잇몸 여기에 부딪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9D 그러면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9G 할 때 G 그러면 여기 입천장 여기서 발음이 나요. 입천장에서 발음 나는 거는 혀가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한쪽 또는 양쪽의 자음이 인접 자음과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쉽게 얘기해서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음동화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거죠. 자음동화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어떻게 발음합니까? 국문이 되죠. 기억이 미음을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비음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씁시다. 구화. 자, 기억이 히읗을 만나서 키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금방 했죠? 음운의 축약이라고 그랬죠? 자, 담력이 아니고 담력이 되죠. 담력. 자, 미음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을은 비음이 아닌데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음화.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까? 신라입니까? 신라죠. 고대 경상도 지방에 있던 나라 이름은 신라죠.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유음화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 그래서 18항이 나왔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역, 디귿, 비읍,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비음화죠. 그죠? 비음화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1번에 소티가 소치로 발음되죠. 이거 뭡니까? 좀 전에도 나왔죠? 국외음화라 그랬죠? 국외음화. 그 다음에 국물이 뭐가 됩니까? 국물. 국물. 글씨 이쁘게 쓰겠습니다. 국물. 자, 그래서 이 국물이 바로 정답. 비음화죠. 자, 그 다음에 난로가 아니고 난로가 되죠. 난로. 그래서 이거는 유마. 그 다음에 공부. 공부는 그냥 공부죠.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한 음운 현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5번에 2번.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이. 안 외워지면은 계속 외울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끝소리가 디귿이나 티읕이 형태소가 모음 이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게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음화에 해당하는 걸로 가봅시다. 자, 1번은 꽃인데 이거는 치읒이 그대로 그냥 연음이 된 겁니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외음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 T가 돼야 되는데 가 치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국외음화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비치가 되는데 이거 그대로 연음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틀이 되죠. 미틀 봐 할 때 미틀, 그죠? 이거는 뭐 을을 만났으니까 티읕이 치읓으로 안 바뀝니다. 이를 만나야 좀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국외음화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가치죠.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행 이거 이외에 자음이 오면은 이 7자음 중에서 성질이 비슷한 하나, 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쉽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뭐 가느, 다란, 물방울, 혹은 뭐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랬죠. 이게 대표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 자, 표기 다 다르고 뜻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난난난난난난 그래서 받침 디귿을 써야 되죠. 그죠? 왜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의 대표음은 디귿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부엌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냥 부엌이 되죠. 키역이 기역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바깥가 아니고 바깥이죠. 바깥. 이건 뭡니까? 옷이죠, 그냥 옷이. 그래서 얘는 대표음과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쥐덧가 아니고 쥐덧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옷이. 이거는 대표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연음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 다음과 같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 두 음운이 만나서 한 음운이 사라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탈락이죠. 탈락. 그죠? 없어지는 탈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화 계속 나오네요. 국화 발음되니까 이거는 축약. 노타 역시 노타가 되니까 축약. 그 다음에 차돌은 원래 찰 플러스 돌입니다. 찰지다 할 때 그 찰 플러스 돌입니다. 그런데 더해지면서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리을 탈락. 그 다음에 해더지 소리 나겠으니까 해도지. 이건 뭡니까?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외음화. 자, 그래서 이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거 골라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차돌. 자, 리을 탈락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죠. 자, 구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굽다 플러스 워죠. 그죠? 구워. 자, 구워죠, 워. 그죠? 자, 그래서 이 음운 축약의 구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고 2번 같은 경우는 되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맏형은 소리 내었으니까 마형이 되죠. 젖히다 역시 자, 젖 플러스 히 다입니다. 소리 난 대로 음절의 끝소리를 보면은 젖, 히 단데 디귿이 히읗을 만나가지고 티읕으로 바뀌어서 젖히다가 됩니다. 젖히다가 됐다가 젖히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이거는 음운의 축약. 그 다음에 이거는 국외음화. 그래서 젖히다는 이 세 가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의문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그죠? 구어.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문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번엔 또 이제 의문 탈락이 나왔습니다. 두 의문이 만나서 한 의문이 아예 사라져서 소리 나지 않는 것을 의문 탈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말이 더해졌는지 쪼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님은 따 플러스 님이 아니고 딸 플러스 님이죠. 그죠? 딸 플러스 님인데 리을이 탈락해서 따님이 되죠. 마소는 마 플러스 소가 아니고 말 플러스 소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입누는 입다 플러스 는이죠. 그 다음에 바느질은 바늘 플러스 질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죠? 나머지는 따니, 마소, 바든질 다 리을이 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말은 3번이었습니다. 입는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입 플러스 는 더해져 가지고 입는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 아니라 자음동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이 문법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반복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